28살 김서연은 패션 브랜드 루나 컴퍼니 마케팅팀에 입사한 지 3개월째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2년간 경력을 쌓은 그녀는 능력도 출중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외모였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큰 눈. 사내에서 마케팅팀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문제는 직속 상사인 박민지 과장이었다. 44살의 민지는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쌍꺼풀 없는 작은 눈, 검게 그을린 피부, 살짝 구부정한 어깨. 민지는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예쁜 여자 후배들을 유독 미워했다. 서연이 입사한 첫 주부터 민지의 괴롭힘은 시작됐다. 김대리, 이게 기획서야? 대학교 과제도 이것보단 낫겠네. 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건 기본이었다. 서연이 제출한 보고서는 항상 빨간 펜으로 도배됐고 같은 실수를 해도 서연에게만 야근이 떨어졌다. 다른 팀원들이 6시에 퇴근할 때 서연은 밤 11시까지 남아 있어야 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수정했는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민지는 코웃음을 쳤다. 말대꾸야. 요즘 신입들은 버릇이 없어. 주변 동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민지는 이 팀에서 15년간 쌓은 권력이 있었다. 서연은 처음엔 참았다. 일로 보여주면 돼.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승진 평가 시즌이 다가오자 민지는 서연의 평가서에 업무 태도 불량, 팀워크 부족이라고 적었다. 서연이 혼자 야근하며 완성한 캠페인이 대박을 터뜨렸을 때도 민지는 팀의 성과라며 자신의 공으로 가져갔다.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 둘만 남았을 때 서연이 물었다.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해서 그래.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민지의 눈빛에 담긴 건 미움이 아니라 질투였다. 그날 밤 서연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예쁘게 태어난 게 죄야?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고민하던 서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2주 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임직원과 가족들이 초대된 자리였다. 서연은 그날 유독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하늘색 원피스에 웨이브를 살린 머리,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행사장에 들어서자 시선이 쏠렸다. 서연아, 오늘 되게 예쁘다. 동료가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박민지 과장의 남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강우진, 43살, 건축 설계사무소 대표. 서연은 사전에 민지의 SNS를 샅샅이 뒤져 남편에 대한 정보를 모아뒀다. 건축학과 교수였던 우진은 10년 전 독립해 자신의 사무소를 차렸다. 최근 설계한 복합문화 공간이 건축상을 받으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우진을 발견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제가 더 근사했다. 짙은 남색 슈트에 은퇴 안경을 쓴 우진은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지와는 너무 달랐다. 저런 남자가 어떻게 민지 과장이랑.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진은 민지 옆에 서 있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우진은 자주 시계를 봤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음료 테이블에서 실례합니다 하며 우진 옆을 지나가다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우진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힐이 높아서.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민지가 다가왔다. 김대리, 여기서 뭐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음료 마시러 왔어요. 서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우진 씨, 소개할게. 우리 팀 김서연 대리. 민지의 소개는 무뚝뚝했다. 반갑습니다. 강우진입니다. 우진이 명함을 건넸다. 서연은 두 손으로 받으며 눈을 마주쳤다. 3초.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우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외로움, 피곤함, 그리고 살짝 흔들리는 마음. 건축 설계하신다고요? 멋있으시네요. 서연이 말했다. 요즘 관심 있는 분야예요. 공간이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우진의 눈빛이 살짝 밝아졌다.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오랜만이었다. 민지는 우진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민지야, 우리 먼저 갈까? 우진이 아내에게 말했다. 민지는 동료들과 대화 중이었다. 응, 먼저 가 있어. 나 2차 가야 돼. 우진의 표정이 굳었다. 또 혼자 집에 가야 하는구나.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우진의 SNS를 찾았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인스타그램에 건축 관련 포스팅을 하는 공개 계정이 있었다. 서연은 팔로우를 누르고 몇 개의 게시물에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았다. 이 건물의 곡선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네요. 빛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해요. 다음 날 우진이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대화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2주 후 서연은 우진에게 DM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회사 행사에서 뵀던 김서연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한데 저희 회사에서 신규 매장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건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간단히 상담 가능하실까요? 물론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우진은 하루 동안 고민했다. 아내의 회사 후배.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업 제안이었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서연은 실제로 회사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해 왔다. 진지했다. 우진은 전문가답게 조언했다. 이 공간은 동선을 이렇게 바꾸면 효율이 30% 높아질 겁니다. 1시간 동안 순수하게 일 이야기만 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식사하셨어요? 상담료 대신 저녁 사드려도 될까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가봐야 민지는 없을 것이다. 요즘 그녀는 회식이 잦았다. 그럼 간단하게.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건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우진은 대답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지으신 한옥에서 살았어요. 그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이 좋았죠. 공간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멋있어요. 전 그런 확신이 없어서 마케팅이 제 길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진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아직 28살이잖아요. 찾아가면 돼요.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게 서연에게는 낯설었다. 회사에서 민지는 늘 그녀를 무시했으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명분은 프로젝트 상담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갔다. 우진은 서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는 게 두려워요. 네 번째 만남에서 우진이 말했다. 아내와 대화가 없어요. 제 일에 관심도 없고 저도 그녀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서연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과장님, 아니 강 대표님 아내분 말씀이시죠? 회사에서도 늘 바빠 보이시던데.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민지는 일이 전부예요. 결혼 초엔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이젠 그냥 외로워요. 서연은 우진의 손을 살짝 만졌다. 힘드시겠어요. 그 짧은 접촉에 우진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한편 민지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챌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승진을 앞두고 더 바빠졌다. 부장 자리가 눈앞에 있었다. 집에는 주 2-3회만 들어갔고 우진과는 문자로만 소통했다. 서연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우진에게 진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복수를 위한 도구였는데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외로움을 보며 서연의 마음도 흔들렸다. 안 돼. 집중해. 이건 복수야. 서연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우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2달이 지났다. 프로젝트는 진작에 끝났지만 만남은 계속됐다. 이제는 상담이라는 명분도 필요 없었다.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다. 어느 금요일 밤 비가 내렸다. 우진이 서연을 차로 바래다 주기로 했다. 차 안 빗소리만 들렸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우진이 말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강 대표님. 네. 전 요즘 혼란스러워요. 우진도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도 외로웠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민지는 점점 차가워졌다. 집은 잠만 자는 곳이 됐고 대화는 생활비와 집안일 분담에 관한 것뿐이었다. 저도요. 우진이 대답했다. 2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이 먼저 손을 뻗어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진은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밤 2사람은 선을 넘었다. 우진의 작업실에서 비가 내리는 밤 외로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젯밤 후회하세요? 우진은 솔직하게 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계획은 성공했다. 민지의 남편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제 이게 복수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 됐다. 우진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웃음이 보고 싶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한편 회사에서 민지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민지를 볼 때마다 우월감이 들었다. 당신 남편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어. 서연은 이 비밀이 주는 쾌감을 즐겼다. 어느 날 민지가 서연을 불렀다. 김대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팀 회식할 건데 너도 와. 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민지의 집? 우진이 있는 곳?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서연은 민지의 집을 방문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깔끔하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우진이 문을 열었다. 2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우진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온한 척했다. 어서 오세요. 회식 자리에서 서연은 조용히 관찰했다. 민지와 우진의 관계를. 2사람은 정말 남남처럼 행동했다. 민지는 동료들과 떠들며 술을 마셨고 우진은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 주방으로 갔다. 도와드릴게요. 둘만 있는 공간. 서연이 속삭였다.
힘드시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우진의 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거실에서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3개월이 지났다. 우진과 서연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 3회 만남, 문자는 매일. 우진은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지와는 끝났어요. 이미 오래전에. 우진이 서연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은 두려웠다. 진짜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다. 복수는 여기까지가 아니었나? 하지만 우진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서연도 마음이 흔들렸다.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우진의 휴대폰을 봤다. 잠금이 풀려 있었다. 서연과의 문자.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민지의 손이 떨렸다. 더 확인했다. 수백 개의 문자, 사진, 통화 기록. 모든 게 명확했다. 민지는 무너졌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누구랑? 설마. 문자를 자세히 보니 서연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회사 후배?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출근하지 않았다. 우진을 마주 앉혔다. 이게 뭐야? 휴대폰을 던졌다. 우진은 변명하지 않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 민지는 울었다. 오랜만에 우는 것이었다. 강한 척하며 살아온 세월. 일에 매달리며 외로움을 묻어온 시간. 그래도 남편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우진이 대답했다.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 나도 당신의 일부일 뿐이었어. 명함, 연봉, 집. 그 중 하나. 민지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민지는 회사로 왔다. 서연을 찾아서. 회의실에서 둘만의 대면이 이뤄졌다. 너였구나.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과장님,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을. 민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예상과 달리 당당했다. 아니, 당당한 척했다. 과장님이 저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민지는 멈칫했다. 뭐? 3개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망신 주고 야근시키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예쁘게 태어난 게 죄예요?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서연을 괴롭힌 이유, 질투, 시기. 그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복수한 거야? 내 남편 빼앗는 걸로. 민지의 목소리가 잠겼다. 서연도 눈물이 났다. 처음엔 그랬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과장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서연은 말을 멈췄다. 근데 지금은 진심이에요. 강 대표님을 사랑해요. 민지는 비웃었다. 사랑? 내가 뭘 알아? 1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서 남자를 빼앗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가해자와 피해자. 하지만 누가 먼저 가해자였을까? 그날 민지는 우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지쳤어. 우진은 서류를 받았다. 15년의 결혼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우진과 서연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처음 2달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하지만 3개월째부터 균열이 생겼다. 우진은 서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밤에 잠들기 전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한 거야.
진심이었을까? 서연도 느꼈다. 우진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어느 날 우진이 물었다. 솔직히 말해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서연은 거짓말할 수 없었다. 네. 처음엔 복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믿어? 내 결혼을 파괴한 사람을, 누군가를 괴롭히던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이용한 여자를.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우진의 말이 맞았으니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었다. 아이러니했다. 우진이 민지와 살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6개월 후 서연이 먼저 말했다. 우리 헤어져요. 우진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 둘은 조용히 헤어졌다. 사랑했지만 시작이 잘못됐다. 복수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뒀다. 민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다. 가끔 우진 생각이 났다. 진심이었는데.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사랑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민지는 승진했다. 부장이 됐다. 이혼 후 그녀는 일에 더 몰두했다. 일이 전부인 삶. 외롭지만 익숙했다. 가끔 우진 생각이 났다.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진은 혼자가 됐다.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2번의 실패한 관계. 민지와는 식어버렸고 서연과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는 깨달았다.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우려 했던 게 실수였다는 것을. 1년 후 세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고통을 안고. 복수는 완성됐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서연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원한 게 뭐였지? 복수? 사랑?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예쁘다고 칭찬받던 얼굴이 이제는 텅 비어 보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사랑했던 사람,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책감.